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조폭 연루설을 보도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관련해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좀 사과를 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며칠 뒤에 SBS 측에서 또 사과 방송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SBS 노동조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사과 요구 자체가 좀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조가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래 언론의 본질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건 맞죠. 근데 SBS 노조가 윤석열 정권 때는 이렇게 했는지 제가 상당히 의문이 들어요. 제 기억으로는 윤석열 정권에서 SBS 노조가 윤석열이 언론 탄압을 한다고 비판을 하거나 성명서를 낸 사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23년 9월 달부터 저를 비롯한 뉴스타파, 경향신문 등등 윤석열이 검찰을 동원해서 언론사와 기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를 할 때 당시에 SBS 노조가 이렇게 비판 성명을 냈었다면 제가 오늘 방송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23년 경이었던 것 같아요. 이 파타야 살인 사건으로 이제 구속 수감되고 재판을 받고 최종적으로 징역 살인으로만 이제 17년을 선고받은 김형진이 교도소에서 저한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필 편지를 보냈는데 제가 이제 뉴스타파를 나오면서 그 편지를 어디다 뒀던 것 같아요. 스캔을 하고 어디다 뒀던 것 같은데 오늘 일단 못 찾겠더라고요. 그 편지는 못 찾겠는데 편지의 내용은 뭐였냐면 성남 국제 마피아파와 이재명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2022년 박철민이라는 거 아시죠? 돈다발 사건. 이재명에게 20억 원을 줬다는 그 전직 조폭. 그 박철민과 장영하 변호사가 이제 그걸 맡으면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공식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을 했죠. 근데 그 사건이 최종적으로 장영하 변호사 그리고 박철민이 유죄가 나오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뒤늦게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정정하거나 추후 보도를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각에서는 대통령까지 돼서 저렇게 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검찰 수사를 받아보니까 우리 언론이 얼마나 검찰발 받아쓰기에 길들여져 있는지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12개 혐의를 적용받아서 5개 재판을 받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로서는 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재판정에 들어가다가 본인의 결백과 무죄를 증명하는 여러 보도들이 있던데 왜 그런 것들은 언론은 쓰지 않나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도 우리 언론에 대해서 섭섭한 면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그런 이제 요청을 하자 TV조선하고 채널A가 가장 발빠르게 국제마피아파 박철민 20억 가짜 사진, 가짜 주장 보도에 대해서 추후 보도라는 형태로 일종의 사과를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이제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SBS의 보도는 시점이 2018년 7월이었고 박철민이라는 사람이 이제 교도소에서 장영화 변호사와 함께 20억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것은 2021년 10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간극이 한 3개월 정도, 3년 정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SBS 노조에서는 이 두 사건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저게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저격을 하느냐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두 사건이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랜만에 노트북을 열고 파타야 살인 사건 기록을 찾아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영진이 교도소에서 저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편지의 대부분 내용은 본인의 억울한 점들이 많이 쓰여 있었고 그리고 이재명 연루설에 대해서는 너무 기가 막히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 2023년은 윤석열 정권이었어요. 윤석열이 집권하고 있는데 김영진이 이재명에 대해서 변호해줄 이유와 동기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는데 그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그 편지는 제가 찾는 대로 공개를 하기로 하고 그거 말고 이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을 수사한 우리 경찰과 그리고 검찰의 수사 기록이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가물가물해서 찾아봤는데 저한테 일부 있고 또 여기에는 김영진의 자필 진술서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파타야 살인 사건의 수사 기록에 이재명이란 세 글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보도의 취지는
이 김형진이 살인을 저지르고 2년 넘게 도피 행각을 벌였는데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수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제 방송을 했는데 마치 거기 뒤에 이재명 도지사가 있는 것처럼 2018년 7월이니까 도지사 때죠. 있는 것처럼 방송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박철민 3년 뒤에 박철민이란 전직 그 성남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 그 사건에서 20억 원을 이재명에게 우리가 건네줬다. 어떤 특혜를 받는 대가로 건네줬다라는데 그때 박철민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그 20억 원을 건네준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파타야 살인 사건의 김형진이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제 설명을 들으시기에 이 파타야 사건의 김형진, 이 조폭 박철민 사건에 지금 20억 사건에 등장을 하잖아요. 이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에요. 박철민이 대선을 코앞에 대선을 직전에 허위 주장을 할 때 그 20억 원을 건넨 행동대장이 바로 김형진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왜? 김형진은 이미 그때 2021년 2년에는 잡혀가지고 1심 판결이 나왔을 때입니다. 살인이 인정돼서 징역 17년으로 그리고 전직 그때 성남국제마피아 조직원인 것도 확인이 됐고 그렇다면 이 박철민의 허위 주장에 김형진을 끼워 넣음으로 인해서 마치 이 살인 사건에 이제 크게 보면 살인 사건에 이재명이 개입하거나 이 사람들에 대한 특혜를 주거나 봐준 게 아닌가 이런 분위기를 그런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게끔 한 거죠. 마찬가지로 김형진의 변호인도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이재명 도지사가 뭐 김형진의 도피 그리고 수사를 방해한다거나 이런 사실은 전혀 없고 본인이 그 사건을 맡으면서 그런 이야기 김형진 스스로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수차례 주장을 했으며 이 사건을 본인이 맡으면서 김형진의 이제 그 다른 조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럼 전우영 교수가 도대체 뭐라고 썼길래 대통령이 그거를 인용을 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전우영 교수는 그냥 너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말씀하셨더라고요. 화면 보여주시면 그거 저희 뉴스공장에 이제 거의 매주 금요일 고정으로 나오시잖아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허위 조작 보도 피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보도와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자 SBS 노조가 언론 독립 침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검사가 사건을 조작하여 기소하는 거나 기자가 사건을 조작하여 보도한 거나 본질상 같은 악행이다. 자기들은 악행을 저질러도 면책돼야 한다는 생각이 법조 언론 기득권 카르텔을 떠받쳐온 공통적 의식의 기반이다. SBS 노조는 대통령을 규탄하기 전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왜 SBS에는 단전 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는지 성찰해야 한다. 네 문장이네요. 네 문장인데 밑에 여기 류군 같은 이 멤버도 등장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 말이 왜 맞는지 이거는 이제 네 문장으로 간단히 쓴 거지만 SBS 지금 그 노조는 내용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요. 왜 파타야 살인 사건과 박철민의 20억 돈다발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전체적인 맥락 같은 거를 좀 파악을 했더라면 그렇게 주장을 못했을 텐데 이 부분이 좀 세요. 아쉬울 것 같습니다.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의 언론 탄압할 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받고 고초를 겪고 있을 때 저희에게 진심 어린 심지어는 저희가 뭐 위로를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동정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얘기도 기사로 실어달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걸 실어준 데가 없으니까 거의 저 혼자 뉴스타파에서 그냥 계속 보도하고 떠들고 출연하고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와서 진중권이랑 싸우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그때 화가 나고 열이 받아 있었고 날이 서 있었겠죠. 당연히.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윤석열이나 나나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끝나겠다 이거. 윤석열이 5년 동안 임기를 마치게 되면 제가 죽을 확률이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한 생각이 이 정권은 반드시 끌어내려야겠다. 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너무도 억울하니까 하지도 않은 일을 제가 민주당과 유착이 돼서 민주당으로부터 무슨 자료를 받아서 이재명을 당선시키고 윤석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보도를 했다는데 수사를 1년 동안 했어요. 1년 동안 했는데 민주당과 뭐 제가 뭐 거기서 자료 받고 유착되고 없어요. 검찰 수사 기록이 거기서 왔으니까 오히려 그 반대 민주당에서 화천대유 TF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 화천 대표 관계자가 저희 후배한테 야 니네 팀장님한테 얘기해서 그 팀장님이 보도한 정영학 녹취록 좀 우리가 받아볼 수 없냐? 라는 녹음 파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 재판받고 있잖아요. 재판받고 있는데 윤석열 주인 검사가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핵심적인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고 그 증언자가 대장동 시행업자 최초 대표인 이강길 씨입니다. 이강길 씨가 최근에 지지난주
한 10일 전에 법정에 나와서 폭탄 증언을 했는데 언론이 한 줄도 안 씁니다. SBS 썼습니까 그거? 대장동 시행사의 최초 대표가 대검 중수부에 갔더니 조우영의 범죄 사실을 다 알고 나한테 묻더라. 그리고 그걸 조서에 남기지 않고 면담으로 끝내더라. 그리고 나서 또 다음에는 조우영의 범죄 사실 알선수수 챙긴 게 20억 4,500만 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억 4,500만 원이 계좌로 왔다 갔다 했어요. 대검 중수부가 다 알고 있더라. 근데 그 수사관이 나한테 조우영의 범죄 사실은 빼고 다른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더라. 그 확인서는 뭐였냐? 부산저축은행은 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출을 해줬을 뿐입니다. 이 확인서를 써달래요. 조우영이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건 빼시고요. 라고 법정에서 증언한 거예요. 법정에서 증언은 판결을 할 때 증거가 됩니다. 검찰에서 얘기한 건 이제는 소용이 없어요. 법정에서 얘기한 것만 증거가 되는데 이 폭탄 증언을 했는데 그걸 쓴 언론이 여러분 안 믿기시겠지만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강길의 증언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명예훼손 제가 이제 받고 있는 수사 사건 윤석열이랑 검사 대검 중수부의 중수 2과장이었습니다. 과장 검사가 그리고 그 대검 중수부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 사실상 제가 했던 보도가 맞다고 증언을 해준 거예요. 그 사실이 만약에 2022년 3월 대선 전에 나왔다면 보도가 됐다면 윤석열이 당선될 수 있습니까? 당시에도 제가 보도할 때도 대다수 언론이 윤석열 커피에만 집중을 했지 제가 제시했던 수사 기록이나 녹취록 보도 거의 안 했습니다. 따라오질 않아요. 왜? 그때 당시는 윤석열이 지지율이 높았어요. 윤석열이 더 당선될 것 같거든. 무섭거든. 검찰도 그랬고 언론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법정에서 엄청난 증언, 남욱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검찰에서 애사진 보여주면서 네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내버릴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정진상, 김용, 이재명 측근들에게 돈 준 거를 몰랐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는데 검사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마치 2013년, 14년, 2022년 수사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8년 전에 내가 그런 걸 들었던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더라. 나는 그런 사실을 그때 유동규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 엄청난 폭로를 했는데 그거는 그래도 조금 나왔습니다. 보도가. 그래서 제가 이번 민주당이 주도로 해서 통과시킨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몰라요. 많은 사실들이 이미 나와 있는데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면 언론이 거기를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수밖에 없잖아요. 보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하나씩 국정조사 때 나오는 보도들을 보시면 물론 그 보도도 제대로 충실히 할까 의문입니다만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파타야 살인 사건은요. 좀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2015년에 있었던 일인데 김형진 지금 범인이죠. 살인범 김형진 일당이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프로그래머 임동준 씨라고 이제 그 아래에서 이름을 밝혔어요. 피해자인데 사망하신 분. 태국으로 불러들여 여권을 뺏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관리를 강요하며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지속적인 폭행이 엄청나게 있었고 그 아래에서도 엘리베이터 CCTV랄지 이런 것들을 잘 확보를 해서 보도를 했어요. 지속적으로 폭행을 했고 11월 21일에는 급기야는 살해를 해서 파타야 인근 리조트 주차장에서 이제 숨지자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났다. 당시 임 씨의 시신은 갈비뼈가 7개가 골절이 되고 장기가 파열된 참혹한 상태였다. 그리고 뇌부종이라고 하죠. 뇌도 부어 있었고 머리에 상처가 계속 있었으니까 정말 이 24살 청년을 인터넷 도박 프로그램 사이트 개발자로 고수익을 미끼로 알바몬 이런 사이트에서 유혹을 해가지고 불러서 이렇게 한 겁니다. 살인을 저지른 건데 이 사건의 범인이 2명이 있어요. 김형진과 이제 윤명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윤명균도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윤명균은 이 사건이 딱 살인 사건이 일어나자 현지 경찰에 자수하며 내가 죽인 게 아니라 김형진이 죽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공범끼리 서로 네가 죽였고 제가 안 죽였어요라고 했는데 김형진은 딱 사건이 나자 베트남으로 도주합니다. 베트남으로 도주하게 되고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져요. 적색 수배가 내려지니까 우리 경찰이 추적을 했겠죠. 근데 그 과정이 이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알려지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알이 2번 방송했습니다. 2017년과 18년 1년 후에 또 방송을 했는데 김형진이 2018년 3월에 검거가 돼요. 검거가 돼서 도피 2년 4개월 만에 검거가 돼요. 검거가 되는데 그 알의 방송은 이로부터 넉 달 뒤인 2018년 7월에 방송이 됐습니다. 근데 아마
당시에 이제 검거가 되면서 김영진이 취재진을 향해서 욕설을 내뱉고 이게 그때 당시에 큰 화제였어요. 우리가 이제 많이 잊어버리고 가물가물하지만 그러니까 방송을 여기까지만 했으면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방송의 구성 자체가 1년 전에 했던 보도를 더욱 더 추적을 했고 김영진이 또 검거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방송을 했으면 뭐 그것이 알고 싶다는 우리가 뭐 토요일 밤에는 항상 한때는 시청률도 엄청 높았잖아요. 높았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보도를 해서 범인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한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라고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좀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런 사건에 이건 내막 개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주범, 그러니까 공범이죠. 피해자 임동준을 구타, 폭행, 갈비뼈가 양쪽으로 해가지고 7, 8개가 하고 장기가 파열될 정도. 그리고 머리는 심하게 이제 뇌가 부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심지어 사체를 유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범 김영진 징역 살인 및 사체 유기로 징역 17년 그리고 도박장 개설 등 징역 4년 6월 그리고 공범 윤명균은 아까 태국 경찰에 다른 사고 자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태국에서 처벌을 받았어요. 태국에서 처벌을 받고 근데 태국은 가석방이 쉽습니다. 살인을 저질러도 돈을 많이 내면 가석방을 받을 수 있어요. 아직도 뇌물이 통하는 곳이고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박광렬이랄지 뭐 이런 많은 마약 사범들이 태국이나 필리핀에서 있는 이유는 거기서 잡히는 게 편합니다. 거기는 교도소가 아니에요. 심지어 뭐 애인을 불러다가 같이 살 수도 있습니다. 안에서. 필리핀 교도소는 그런 형편인데 지금 그 마약왕 박광렬도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국빈 방문 갔다가 박광렬 범죄 인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일시적으로라도. 왜냐하면 박광렬은 거기서 일부러 잡힌 겁니다. 추가 범죄를 일으켜서 거기서 잡혀 있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로 오면 무조건 무기징역 뭐 이상 이렇게 나올 게 확실시 되니까 거기 있다가 여러 가지 뇌물이나 뭐 여러 가지를 해서 나올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대통령이 국빈 방문에서 그 얘기를 해서 박광렬이 지금쯤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아직 언론 보도는 안 나왔는데 아마 이번 주에 아직 안 들어왔다면 이번 주에 굉장히 빠르게 추진이 됐다고 하고 그 부분은 지금 저희 탐사 영재죠. 우리 탐사 영재인 오혁진 기자가 계속해서 주시하고 취재하고 아마 박광렬 들어올 때 오혁진 기자가 인천공항에 가서 잠복하고 있다가 그 장면을 찍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언론의 브리핑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화면 다시 보여주시죠. 이거 보세요. 윤명균이는 태국에서 징역 15년 선고 후 사면이 됐다. 이 사면 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이게 진짜 황당한 나라 아닙니까? 이게 황당한 건데 하여간 거기에 사법 책임 그렇다고 하니까. 근데 다행히 얘가 어디로 도망가기 전에 우리가 범죄인 인도를 받아서 징역 14년을 받았습니다. 이 둘이 이제 주범이에요, 주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건만 보도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럼 그것이 알고 싶다가 2018년 7월에 무슨 방송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처절한 계속해서 이제 우리 피해자 임동준 군은 살려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도망치고 하는데 공항에서 또 잡혀서 막 끌려옵니다. 그래서 잔혹하게 폭행을 하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김영진 윤명균이는 태국에 이제 잡혔으니까 김영진은 베트남으로 했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김영진이 성남 국제 마피아파다 이렇게 되는 건데 조직적인 배후 이거는 이제 그 AI가 지금 요약을 한 겁니다 방송을. 근데 제가 이제 방송을 봤으니까 맞는 건 AI가 다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또 틀리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국제 마피아파였던 건 사실입니다. 김영진이 사실인데 김영진이 인터넷 도박 개설을 하고 뭐 했던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국내 이제 조직에서 뭐 자금을 보내준다거나 사람을 보내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로 보입니다. 지금 보이는데 이 지금 3번 내용이 문제인 거예요. 정관계 유착 의혹을 제기를 하는데 이 여기서 정관계라는 게 정치인 이재명을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김영진과 이재명은 본 적도 일면식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 성남 국제 마피아파의 이준석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김영진의 선배죠.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코마트레이드 대표인데 이 코마트레이드라는 회사가 옛날에 우리 샤오미 뭐 배터리 같은 거 있잖아요. 독점 판매했던데요. 초반에.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코마트레이드가 이제 성남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이재명과 뭐 관련이 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 이 코마트레이드라는 회사에 뭐 표창장을 줬다든지 상을 줬다든지 여기 코마트레이드 회사가
뭐 성남 FC에 뭘 물품을 기부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김영진과 이재명 살인범과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도지사가 관계가 없는데 중간에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끼워 넣는 겁니다. 끼워 넣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 코마트레이드라는 회사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직할 때 어마어마한 이권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한 특혜를 줬다거나 하면 이게 성립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죠. 근데 그게 없어요. 뭐 몇 천만, 3천만 원짜리 용역, 뭐 1,500만 원짜리 얼마, 뭐 이런 용역, 짜질구레한 용역들, 이 성남국제마피아파와 확실하게 관련돼 있는지도 안 돼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됐는데 어찌됐든 조폭들이 하는 걸로 보이는 그런 곳에 몇 개의 뭐 용역이 제공됐다. 뭐 상장을 중소기업 뭐인 뭐 장려상을 줬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물품을 기부했다. 물품을 기부한 건 좋은 일 아닌가요? 어떤 기업인지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이제 도지사는 어떻게 우리가 그것까지 압니까?라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2007년에 이 사건은 지금 살인 사건은 2015년에 벌어졌고 보도는 2018년인데 2007년이면 2018년부터 11년 전 아닙니까? 12년 전에 2007년에 이재명 변호사가 성남시장이 2010년에 돼요. 이재명 변호사가 이 성남국제마피아파 무더기로 검거돼가지고 범죄 조직으로 이제 처벌받은 일인데 그 중에 2명을 변호했다. 그 내용을 또 갖다 끼웁니다. 사건이 벌어진 시점이 12년 전에 있던 거. 그러니까 12년 전에 그 2명. 그게 이준석 뭐 이런 사람도 아니었겠죠. 다른 사람들인데 코마트레이드의 이준석도 아니고 그런 거기 조직원이라는 2명을 변호했는데 변호인 그 판결문에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거예요. 2007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2015년에 살인 사건에 연결을 시키는데 직접 연결이 안 되니까 제3자인 이 코마트레이드의 이준석을 갖고 온 거예요. 갖다 붙인 거죠. 이 방송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송 2018년 7월 방송에 프롤로그라고 합니다. 통상 탐사 프로그램은 1시간짜리 길어서 이 내용을 압축적으로 하고 약간 호기심을 유발하는 차원에서 프롤로그 영상을 한 1분에서 2분짜리 만들어요. 당시에도 있었는데 지금 전체적인 내용 구성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프롤로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사실은 프롤로그가 그 방송의 핵심입니다. 엑기스죠. 요약본이고 거기서 PD와 기자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진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건 자체로만 보고 구성을 했으면 끝나는데 여기에 마치 배후가 있다. 이 조직폭력배들을 이 잔혹한 범죄를 비호하고 이들에게 특혜를 준 정치인이 있다. 영화 스토리잖아요. 근데 영화 스토리가 현실에 일어났다라는 거죠. 실제로 2022년 대선 때 아수라란 영화를 국민의힘 측에서 엄청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거기 뭐 성남시와 비슷한 안남시가 나오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그 안남시의 시장이 뭐 살인을 교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그 영화가 막 또 역주행을 하게 되는데 파타야 살인 사건의 이 그할 방송의 내용에서 결국에는 코마트레이드 이준석을 매개로 이 살인범과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해놓은 상태, 굉장히 이게 크게 화제가 됐기 때문에 당시에 해놓은 그렇게 인식이 퍼져 있는 상태에서 2021년 10월에 장영하 변호사가 대선 때 조직폭력배 박철민이 성남구리 조직에서 이재명에게 특혜를 받는 대가로 20억 원 돈다발을 건넸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박철민의 주장에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이 파타야 살인범 김영진이 그 돈을 건네는데 관계가 돼 있다, 연루가 돼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SBS 노조가 그거 잘 몰랐던 건지 알았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과 3년 전에 수사가 시작됐고 2021년에 또 보니까 김영진 1심 판결이 나온 것 같아요. 그때 김영진이 1심에서 이제 징역 17년 받았으니까 김영진 1심이 나온 상황에서 또 다른 조폭이 이재명과의 관계, 뇌물 상납을 얘기를 하니까 이 두 개가 연결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사건이 별개의 사건인데 왜 3년 전에 보도했던 그하를 트집을 잡냐? 이것은 언론의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용적으로도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기록들을 다 다시 한번 찬찬히 보겠지만 수사 기록에 이재명을 비롯한 뭐 다른 정치인들이 뭐 김영진에게 도움을 줬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성남국제마피아파에 실제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어떤 특혜를 줬는지도 별도로 수사가 이루어졌어요. 별도로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혐의가 없어서. 예, 그때 당시에
윤석열이 검찰을 동원해서, 그것도 일반 검찰도 아니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옛날로 치면 대검 중수부, 특수부입니다. 예, 특수부 특별수사팀을 만들었는데 그 특별수사팀의 이름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 검사가 11명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2023년 9월 14일에 압수수색을 받고 할 때 생중계 YTN 보도였던 것 같아요. 압수수색 영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집에 TV가 없어요. 당시에 TV가 없어서 어떻게 그게 보도가 나간지 나중에 알았는데, 한상진 집 기자 또 압수수색을 받는 중에 한상진 기자 집의 압수수색 현장은 우리 카메라 뉴스타파 기자가 찍었습니다. 촬영을 했는데 YTN에서 JTBC 전 봉지욱 기자, 그리고 뉴스타파 한모 기자 압수수색 중이라고, 자택 압수수색 중이라고. 검사는, 제가 만약에 특수 검사예요. 뭘 수사해요. 대기업 회장을 내가 수사하고 내사하고 있어요. 그럼 혼자 수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윤석열, 한동훈 같은 이 특수부, 잘 나가는 특수부 검사들이 뭘 잘하냐면 기자들과의 스킨십이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고 본인이 이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을 은근슬쩍 흘리고 내가 수사하고자 하는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에 관련된 증거들을 흘려줍니다. 그러면 기자는 그걸 받아먹죠. 받아먹는데, 검찰과 언론이 일치됐을 때, 유착이 됐을 때 검사의 힘은 세지고 검찰의 힘도 세진다. 제가 계속 저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 문제로 한참 시끄럽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검찰개혁 다음은 지금 사법개혁도 이루어지고 있고, 검찰 사법개혁이 끝나면 그 다음은 언론개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KBS 같은 경우 아직도 윤석열 때 임명한 파우치, 조그만 파우치 박장범 사장이 지금도 대표를 하고 있고, 공영방송이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그리고 심지어는 KBS는 지금 내란에도 연루된 정황이 특검의 수사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터뜨렸던 아수라 조폭 연루설, 그 추악한 민낯이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파타야 살인사건의 기록 어디에도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 거죠.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특정 정치인을 매장하려 했던 조작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데도 SBS 노조는 이를 언론 탄압이라며 뻔뻔하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서슬 펄런 압수수색 앞에서는 납작 엎드렸던 이들이 이제 와서 독립을 운운하는 비겁한 태도를 보이고야 말았습니다. 사실관계조차 틀린 보도로 국민의 눈을 가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